가보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 피해를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고 이제 분석해서 그냥 한마디로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폭발 위험물이 많은 공장지대는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철 더욱 빈번해지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라고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각, 본부 상황실은 상황 파악에 분주합니다.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과 구급차의 후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 위치를 신속히 선정해서 지시할 수 있고요. 또한 출동하는 대원들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부수할 수 있고, 불이 난 장소를 클릭하면 3차원 입체 지도로 해당 건물과 그 주변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소화전이 정문 건너편과 그 후면 도로에 지상식 소화전 각각 하나씩 있어요. 출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의 위치를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소방용수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각 층수 그리고 건물 내 어떤 이런 구조도 저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화재 진압은 물론 또한 그 대원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분 1초라도 아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 현장에 대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건물 정문 우측에 지금 위험물 지당 시설이 있네요. 현장에 도착하기 전 건물의 3D 도면과 실제 사진을 통해 내부 구조와 상태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현재 DY에 유해화물질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DY 대상을 장문에서 진입하면 바로 우측에 오염물 창고, 오개 저장소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성공합니다. 이 지도 안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그 옹계 저장소에 그 유해물질은 톨루에 분말, CO2 및 건조사 활용 트럭바람. 화학물질로 불이 옮겨 붙으면 물로 쉽게 끌 수 없는 데다 폭발의 위험성도 큽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화재 진압에 나섰다간 소방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의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는 정보 하나하나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동안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사항을 이제 현장에 와서 그 관계자라든가 이제 신고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내용을 듣고 저희가 현장에서 또 직접 이제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대처를 했는데,
출동 과정에서 이런 사전 정보를 저희가 미리 알고 즉각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아니면 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촌각을 다퉈야 하지만 화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거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현장 활동하면서 그러한 위험물 위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상태 등을 알고 있다면 잘 적응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희 소방관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간의 정보들은 서면적이고 단편적인 사진상으로만 많이 저희가 수집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 화면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 한 번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인천공단 소방서가 지난 8월부터 도입한 새로운 화재 대응 시스템.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주변은 물론 건물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디지털 트윈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입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에 있지만 인천시는 공단 소방서를 필두로 그 적용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안전한 도시, 또 그리고 편리한 도시, 또 더 효율적인 도시를 또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밀집 지역에 대한 대형 화재는 사람의 시민의 목숨과 또는 시민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같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실 공간하고 디지털화된 공간,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이죠. 이 두 공간에 트윈, 쌍둥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주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면 되고, 현실에서 들어가고 있는 걸 내가 제어하고 싶어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완전히 디지털 트윈화 시켜놓으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곳. 전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트윈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고스란히 가상 공간 안에 담겨 있죠. 건물의 내부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그대로 계속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CCTV라든지 아니면 IoT 센서들, 하천에 대한 수위에 대한 측정 센서들 또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들 아니면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 디지털 트윈과 같이 융합이 되어야 이제 좀 더 실효성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위험 상황이 도래했을 때의 피해 범위가 얼마나 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이제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도 불립니다. 특정 지역에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모의 실험을 통해 주변 지역의 피해 규모와 침수 정도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풍속이나 풍향들을 설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결과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좀 더 조밀한 도심 바람길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흐름, 미세먼지가 이제 심한 이유는 사실은 바람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아서 이제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고, 또는 이제 도심 열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바람이 흘러야 이제 더운 공기가 이제 빠지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정체되어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죠. 지금 보시면 바람이 흘러서 이제 들어왔다가 건물 맞고 다시 계속 회오리가 치는 형태거든요. 막혀있는 공기를 순환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길을 확인하면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숲을 조성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지도 모의 실험을 통해 결정할 수 있죠.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행정 낭비나 예산 낭비 없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계나 경험치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내린 결정이기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을 그렇게 활용이 될 경우에 그냥 한마디로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냥 경험적으로 짐작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최적의 의사결정도 가능해지거든요. 전주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함께 10개 시범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각 지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지자체의 특화 서비스들을 갖다가 미리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 형태로 테스트를 해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10개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한했지만 그런 10개의 서비스들을 플랫폼에 담아서 일단 더 고도화시킬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공동 활용 체계라는 걸 이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플랫폼들이 계속 커지게끔,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충북 진천은 그중 하나입니다. 2013년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로 이곳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사가 시작되자 진천군청에서 토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김성현 씨는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이제 이걸로 공사 계획대로 어떤 배수로의 위치라든가 맨홀의 위치, 또 도로 진입로가 잘 공사가 됐는지 또 지적도 확인해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드론으로 촬영을 합니다.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현장 확인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신청한 서류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에 그 허가를 할 당시에 이제 공사가 되기 전에 나와서 그 허가를 이제 받을 부지를 사전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사가 다 완료돼 가지고서 다시 이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그 준공 검사를 하러 온 겁니다. 또 중간에 이제 어떤 그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이제 피해 같은 게 신고가 되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가 또 공사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런 현장 확인 때도 한번 현장을 확인합니다. 물이 빠지는 배수로의 방향이나 맨홀의 위치, 깊이까지
하나라도 허투루 넘겨선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작은 오차라도 생기면 공사 후에 닥칠 후폭풍이 큽니다. 전에 산지에서 이제 공장 허가를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장마철이 되면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지형이 변화하면서 물길이 바뀌고 배수가 잘 안 되면서 인접 농지가 이제 유실되고 또 도로가 끊기는 그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검토할 때 이제 뭐 건물 배치나 배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종이도면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법적 기준에는 적합해도 실제 개발이 되면은 뭐 토사 유출이라든가 또 어떤 경계 분쟁 또 이 공사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제 문제점이 많이 불편합니다. 인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15가지 내외. 절차가 복잡한 만큼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지만 예상치 못한 민원은 생깁니다. 김성현 씨가 아무리 꼼꼼히 현장을 살펴본다 해도 홍수가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또한 디지털 트윈이 도입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현실과 똑같이 구현된 가상세계 안에서 설계를 비교해보고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의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 모를 분쟁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계획했던 주차면은 총 30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실제 주차면을 다 만들고 났더니 20면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현장에 실질적으로 건물의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던 거죠. 실제 현장을 가보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제외하고 났더니 주차면 수가 20면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계획했던 10면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걸 미리 디지털 트윈에서 테스트해봤다면 훨씬 더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년 여름 입주를 앞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3천여 가구에 대해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축 건물이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는 간단한 모의 실험으로 이러한 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외부 일조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입주 후 내부에서 바라보는 일조량과 전망은 어떤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그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고 이제 분석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개발 인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 사업주는 그런 불필요한 변경 허가나 그런 부담 없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미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똑같이 작동하는 가상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지적사업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인데요. 제일 먼저 드론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은 평면이 아닌 입체, 3차원 공간 정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한 드론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사 양상은 카메라를 90도로 각도로 해서 찍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사진 찍히기 때문에 3D가 생성이 안 되고요.
3D 같은 경우는 60도 각도로 이렇게 네 방향을 찍어주기 때문에 사면을 다 촬영함으로써 3D가 정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론에는 지형과 공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GPS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3D화를 위한 사진 촬영을 위해 60도 각도로 지형 지물을 촬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미션을 준 상태로 기체가 이렇게 이 레그대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갑니다. 촘촘히 촬영된 사진 속에는 정밀한 위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가 드론 사진을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기 위치, 위도, 경도, 고도, 카메라 사진의 그런 메타데이터, 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 안에 실제 배치를 하는 거죠. 컴퓨터 안에 펼쳐진 수많은 사진들은 모두 한 곳을 촬영한 것입니다. 각각의 사진에 담긴 위치 정보가 모여 3차원 좌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100장에서 많게는 몇천 장까지 찍히는 사진들을 한 장으로 합쳐주는 작업에 그 좌표 정보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차원 좌표들에 대한 점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형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3차원 점들을 다 모두 선으로 연결을 해주고 나서 면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점들로 이뤄진 3차원 좌표를 연결해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측량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겉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 내부도 3D로 표현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건물의 경우 설계 도면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까지 실제와 똑같이 담으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이 장비는 고정형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는 보통 이제 0m 시작부터 시작해서 130m까지 측정 거리가 가능하고 여기서 쏘아하는 레이저를 이제 측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은지 여기 3D 형태화를 이제 할 수 있고요. 이 장비는 360도 회전하면서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가 측정한 공간은 순식간에 입체로 표현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퀄리티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 4분 21초까지. 그럼 4분 21초 만에 이 공간이 다 스캔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장애물에 가려 레이저가 닿지 못하는 곳이나 세세한 부분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일일이 자로 재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람의 발품. 실제로 측량한 자료와 건물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2D 도면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3D 입체 도면을 만듭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일일이 기둥을 세우고 벽면을 채워가는 건축 과정.
그렇게 완성된 건물은 클릭 한 번으로 속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미리 그 공간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보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 트윈하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공장에 실제 돌아가는 사항들을 데이터화해서 3D화로 이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핵심 기지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죠. 하지만 창원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첨단 산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창원 산단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이곳은 각종 대형 산업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데 한 해 수출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효자 기업입니다. 올해로 경력 5년 차에 접어든 임태영 씨. 그동안 조립하는 일은 손에 익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종이 도면을 읽는 일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도 이제 사양이 조금씩 다른 게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 이제 기계가 이제는 안 돌죠, 이제. 기계가 돌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직원 12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에서 불량은 치명적입니다. 종이 도면을 3D 입체 도면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D를 이용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뚜껑도 열어서 확인해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분해 조립했을 때 안에 내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부품 하나하나 컴퓨터로 그리고 만들기 시작한 게 벌써 5년 전의 일. 이제 저희가 2D만 활용을 했을 시절인데 조립을 하던 과정 중에 불량이 난 거죠. 이제 조립을 할 수 없는 공간도 있었었고 배관도 안 맞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좀 많이 큰 액수의 제품이었는데 한순간에 고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분하고 납기도 못 지키고 그런 손실을 좀 크게 보다 보니까 3D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올 초가 돼서야 모든 부품의 3D 작업이 끝났습니다. 종이 도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부적인 면까지 마치 실물을 보는 것처럼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불량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덩달아 품질은 좋아졌습니다.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3D 도면은 해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때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비가 워낙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크기 때문에 해외에 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D 모델링을 한 거를 이제 전시회나 해외 바이어를 만날 때 가지고 가는 거죠. 태블릿 PC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보여드리고 여태까지 어떤 장비들을 만들어 왔으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한 달 후면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산업전시회가 열립니다. 바쁜 와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은 건 해외 구매자들에게 소개할 메타버스 때문입니다. 연결을 누르면 전체를 좀 홍보하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 국가사단지 이런 저희가 만들어진 삼천지도 이제 YK에서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저희 YKS 공장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공장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똑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 세계. 보신 것처럼 제품이 분해되고 조립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이런 걸 들고 가면 좋잖아요. 리얼하네요. 네, 그래서 외국 그 바이어들하고 또는 엔지니어들하고 이 제품을 두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런 건 아주 좋겠는데. 이게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장 견학부터 제품 시연까지 무거운 장비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3D 산업단지로 만들려는 그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보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AR, VR,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서 모든 기계가 작동하고 조립되어지고 AS 되어지고 또 어떤 서로 영업 협의를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정말 뭐 가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 3D 산단 이게 꼭 하여간 빨리 자리 잡아서 우리 같은 이제 중소기업이 거기에 충분한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3D 플랫폼 구축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창원 산업단지라는 그 옛날에 장치산업 중심의 기계산업단지를 이제 새로이 리모델링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단지가 첨단화되고 가상현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힘든 3D 업종이라는 인식을 깨고 제조업을 최첨단 3D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정.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창원 3D 3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3단을 디지털화한다는 그런 아마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마 3D 3단 디지털 플랫폼은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들의 주요 장비와 제품을 3D 모델링하여 실시간으로 공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제품을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바꾸는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질비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 2018년에는 전 국토를 통째로 가상 세계에 옮긴 버추얼 싱가포르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버추얼 싱가포르는 건물 관리를 비롯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Plan it so that all these systems and the services can be integrated and can be monitored on a common platform where one can monitor the efficiency as well as be able to run tests, preventive maintenance tests.
도시 개발이 이뤄지기 전 가상 공간에서 먼저 건물을 설계하고 실험합니다. We need to cut the model there actually because there is a blocking there actually. So we need to cut that model. Can we go there nearby there and see the detail? 건축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세계 안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듭했습니다. 덕분에 이 대학 건물은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죠. 싱가포르는 도심의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 현상이 심각하지만 남쪽 해안에 위치한 마리나베이만큼은 예외입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를 활용해 바람길을 터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의 실험으로 공기의 흐름을 예측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도시 계획, 그다음 환경, 에너지,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마다 주장하는 바라든지 보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있게 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보고 협의하고 나눌 수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바꿀 세상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조성된 대규모 관광단지. 약 364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되풀이되는 광경, 교통체증 때문입니다. 500m 정도? 그 거리 우회전하는데 한 30분 이상 걸려요. 오늘 여기 올 때도 그랬고요. 아이고. 네. 평상시에 뭐 차 한 3배 정도? 그 정도로 차가 밀리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영업하는 택시들은 이 도로 지나다닐 때 꼭 이 시간 되면은 어디 차를 한쪽에 대놓고 아예 노는 거죠. 복잡해 나가도 안 되니까. 완공 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장군은 교통 모의 실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교통량과 차량 속도 등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호 시간과 신호의 종류를 바꿔가며 대입하면 순식간에 소통이 가장 원활한 신호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교통 문제는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인데요. 기장군이 앞서 구축한 교통 시스템은 다른 도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는 개념이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좀 상황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통량과 교통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값들을 도출해서 이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천구를 끼고 도는 안양천은 주변으로 산책로, 자전거 길이 잘 닦여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억새도 많아. 근처에 사는 김은혜 씨는 친구와 아이들과 함께 자주 안양천을 찾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은 오고요. 특히 봄, 가을에는 거의 매일 오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이 경치 보는 것도 좋아서 자주 오고 있어요.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만한 휴식 공간을 찾기도 힘듭니다. 와, 좋다.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양천구는 향후 10년간 관내 5.4km 구간에 안양천 숲길과 6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산책로나 자전거 길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놀이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놀이시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원이는? 놀이터에 미끄럼틀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시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이렇게 자판기라든지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고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양천구에서는 한창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유동인구 센서입니다. 유동인구 센서요? 예, 안양천에 13개 정도 심겨져 있고요. 안양천 방문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체류 시간이나 어느 입구에서 들어왔거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어느 입구로 나갔는지 이런 까지 다 알 수 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여기 안양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은 저희가 벤치를 더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곳은 자전거 거치대를 더 놓는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더 나은 안양천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죠. 지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어떤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가상현실에서 구축을 해놓고 보면 교통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정에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이로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양천구는 디지털 트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닥칠 문제까지도 예측하는 기술. 미래를 읽을 수 있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 이제 시민들이 더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필연적인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부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교하게, 보다 빠르게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해결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나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디지털 트윈으로 달라질 미래. 우리는 그 미래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